한 주 동안 증시는 좀 조용했던 편이었고요. 개별 주식이 움직였는데 이번 한 주도 테슬라가 또 달렸습니다. 주간 12% 오르면서요. 멈추지 않고 달렸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관련해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말 테슬라가 한 번에 분노를 표출하듯이 분노 질주 해주겠습니다. 테슬라 신고가 이번 주에 뚫고 주간 12% 달리고요. 올해 75.6%. 야, 연말에 이렇게 축포를 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좀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점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오른쪽 보셔도 빅7 올해 수익률에서 원래 꼴찌였거든요. 테슬라가 빅7 중에 꼴찌였는데 2등까지 올라옵니다. 보이시나요? 엔비디아 다음입니다. 잘 나가던 메타도 꺾고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테슬라가 빅7 올해 수익률 2위고요. S&P 500 수익률 중에서도 올해 꼴찌에서 손꼽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상반기 소개될 때 되게 슬펐는데 이제 20위권에 진입했어요.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10위권 아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 급등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겠지만 눌렸던 주가가 이제 폭발하는 단계라서 내년에 또 계속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의 이슈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테슬라가 최근에 오르면서 지금 머스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써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주가가 이대로 더 오르면 빌 게이츠 같은 재벌도 결국 파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하고 보니까요. 머스크가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속사정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머스크랑 이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머스크랑 이 빌 게이츠랑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원래부터 나빴던 건 아닌데요. 이게 언제부터 나빠졌냐면 빌 게이츠가 테슬라의 숏 베팅, 하락 베팅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부터 둘이 좋아질 수가 없죠. 당연히 저 같아도 제가 테슬라 경영자인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하락 베팅 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이번에도 지금 주식 분위기 좋은데 이대로 쭉쭉 올라서 시총 1위 오르면 빌 게이츠 같은 재벌도 결국에는 이제 하락 베팅을 했으니까 역 베팅을 해놨으니까 결국은 파산할 거다 이러면서 약간 제가 봐도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머스크가 숨겼던 속내를 좀 드러낸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머스크가 빌 게이츠는 위선자다 그러면서 분노가 폭발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환경에 앞서고 기후변화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친환경 사업을 하고 전기차 만들고 이렇게 인류에 공헌하는 테슬라한테 하락 베팅을 할 수가 있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게 2022년, 2023년에 있었던 일인데 첫 번째로는 2022년에 빌 게이츠가 테슬라를 공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머스크가 1차 분노를 하고요. 2차 분노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빌 게이츠가 머스크한테 가가지고 자선 기금 좀 달라, 기부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오케이 알겠는데 혹시 아직도 테슬라에 하락 베팅 하고 있니? 그러니까 되게 약간 뻔뻔하게 미안 아직도 공매 중이긴 해. 근데 우리 기부 좀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열받아가지고 이거를 폭로한 겁니다. 뒤늦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문자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머스크가 이제 빌 게이츠한테 아직도 테슬라에 숏베팅 중입니까? 그랬더니 미안 내가 아직은 그 포지션을 유지 중이야. 그러니까 하락 베팅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밝히고 근데 말이지 기부 얘기나 빨리 하자 이러면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열받아가지고 당신같이 기후론자라면서 기후변화에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관련해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테슬라 같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여를 하는 주식에 숏베팅 하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는 나는 기부는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폭로돼가지고 약간 이제 머스크가 왜 열받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머스크가 빌 게이츠만 보면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엄청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머스크가 주변에 적이 많다고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머스크가 지금 자기 회사 주가 올라서 기분 좋을 텐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빌 게이츠를 공격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얼마나 더 올라야 머스크가 말하는 시총 1등이 될까?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시총 순위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 테슬라가 2024년 상반기에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만 해도 시총 15등까지 내려가가지고 제가 참 많이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이 표 안에서 테슬라가 탈락했을 때 되게 안 좋았는데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7등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다른 주식들이 다 멈춰 있다고 가정했을 때도 여기서 최소 2배 반은 올라야 시총 1등이어가지고 빌 게이츠 파산까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뭐 저는 빌 게이츠에 대해서는 뭐 사실 별 감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테슬라 주가가 2.5배 뭐 당장 오를 수는 없으니까 머스크가 그만큼 열받았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테슬라 주가 기세가 좋아가지고 머스크도 힘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메타랑도 격차 얼마 안 나죠. 보이시죠? 테슬라가 한 10%더 오르면 메타도 꺾고 올라가니까 지금 많이 따라잡고 있긴 합니다. 주가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빌 게이츠랑 머스크 얘기 나온 김에 요 자료를 봤는데요. 요게 이제 많이들 돌던 자료인데 딱 공교롭게도 2015년에 세계 부자 1등이 빌 게이츠더라고요. 요때가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많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인 것도 있고, 확실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클라우드 회사들이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빌 게이츠가 1등이었는데 이때는 15등 안에 당연히 머스크가 없었습니다. 세계 부자 15등 안에. 야, 근데 여기 딱 10년 뒤 보니까 머스크가 1등이 돼 있고 빌 게이츠는 15등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 시대가 계속 변하잖아요. 영원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또 빌 게이츠의 시대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또 머스크의 시대인가? 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이게 어떻게 시대 변화를 또 반영하는 세계 부자 순위 변화 자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마침 빌 게이츠랑 일론 머스크가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표가 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상황이 바뀌었다. 이 10년 전만 해도 빌 게이츠한테 머스크가 상대도 안 됐었는데 이제는 머스크가 이제 빌 게이츠를 공격할 정도의 입장이 됐다는 게 이것 또한 시대 변화의 한 사례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 게이츠가 진짜 파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만큼 머스크가 농담을 할 정도로 강력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만 머스크가 지금 완전히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연일 주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에도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 하락 배팅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었고, 왜 그렇게 자신감이 붙었나 계속 보니까 자율주행이 정말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현실화가 코앞에 닥쳤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율주행 강조를 합니다. 로보택시죠. 2025년부터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계속 기대감이 본인도 있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 부분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명확하다. 얼마나 좋길래, 그죠? 저도 이제 상용화 됐을 때 정말 빨리 한국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빨리 타고 다녀보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약간 테슬라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금 채팅창에도 쉽게 말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테슬라를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 시작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당연한 심리입니다. 계속 오르면 안 들고 있으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바로 그 약간의 조급함이 생기는 심리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도 똑같습니다. 기관들도 나만 안 들고 있으면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 수익률에서 밀리면 고객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테슬라 주식을 서로 담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락 배팅하던 세력들도 이제 물러나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단어가 쇼스퀴즈인데 이런 게 이제 연말까지 당연히 지금 단기 급등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원래 단기 과열권에서 이렇게 또 급등이 이어지기도 하니까 계속 이렇게 오르고 오르는 단기 과열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좀 단기로 많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주의는 하실 필요가 있고 저도 최근 들어서는 좀 추가 매수는 못하고 있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팔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냥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긴 하죠. 너무 단기에 지금 한 달, 두 달 만에 70%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부분은 감안하시고 해법은 내년까지 보고 분할 매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하지 내가 지금 사가지고 손해는 1도 안 보면서 수익만 가져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너무 욕심인 것 같고 많이 오른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내년까지 조금 길게 보자, 분할 매수하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반대로 테슬라 숏 커뮤니티라는 게 또 있대요. 하락 배팅 전문으로 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뭐 4천만 원 투자하셨는데 지금 반대인 거죠. 45% 마이너스 돼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반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피말리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상승 레버리지도 진짜 조심하셔야 되지만 하락 배팅도 정말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말리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숏이 왜 숏이냐면 정말 짧게 끊고 빠져야 돼서 숏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숏은 숏이라서 숏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롱은 길게 들고 간다라서 롱이고 숏은 말 그대로 숏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데 이제 하락 배팅을 길게 가져가다가는 원금이 남아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워낙 단기 급등하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하락 배팅을 손절하기 시작하고 하락 배팅론자들이 항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쇼스퀴즈가 난다는 게 그런 원리기도 합니다. 하락이 걷어지면서 더 주가가 말아 올라가는 상승을 더 부추기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참고적으로 분위기 공유드리려 가져온 거고 지금 2025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올해 이제 더 오르든 말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 내년 봤을 때 여전히 테슬라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다면 전 테슬라는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매수만 했고 매도는 단 한 주도 한 적이 없어요. 올해는 계속 테슬라가 상반기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기대감이 계속 붙기 때문에 급하게 팔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내년 기대 이슈들도 보여드리자면 일단 먼저 테슬라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인 건 명백합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야, 이거 참 비판적인 언론에서 쓴 기사긴 한데 이런 겁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사고 보고 의무 규정을 폐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기사가 난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이 말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트럼프가 테슬라의 불리한 규제는 다 없애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자율주행이 지금 조그맣게 사고가 나도 완전 자율주행이든 부분 자율주행이든 자율주행 조금이라도 기능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는 사소한 거라도 의무 보고를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이제 뉴스에 이런 거죠. 막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뭐 하루에 몇십 건씩 일어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럼 불안하니까 아유 테슬라 자율주행 위험한가 보다 하고 쓰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판적인 언론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은폐하는 거다. 이건 테슬라가 사고 나는 거를 막아주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렇게도 비판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팩트만 놓고 보자면 트럼프가 그 정도로 지금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우호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다. 느껴지시죠? 얼마나 이게 지금 사실 밀어주기를 하는 건지 느끼실 수 있고 물론 이걸 뭐 정치 테마까지 엮기보다는 그 정도로 지금 되게 트럼프가 테슬라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이 주말간에 트럼프를 만나러 갔어요. 지금 빅테크 CEO들 줄줄이 트럼프 만나러 계속 가는데 팀 쿡이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트럼프랑 단둘이 만나가지고 긴밀한 대화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 머스크가 앉아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애플 팀 쿡이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하는 거죠. 이제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어떻게 공개됐냐면 언론에서 밝힌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매우 즐거운 대화였지. 참 이러면은 빅테크 CEO들이 와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긴밀하게 좀 반독점 경쟁도 좀 풀어주고 이렇게 약간 중국이랑 사업하는 것도 좀 얘기 좀 긴밀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 테슬라랑 경쟁인 분야도 있는데 애플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율주행 준비한다는 소리도 했었고 나름의 신사업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머스크가 떡하니 그 앞에 앉아있으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은 아무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경쟁사가 앞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이거 참 곤란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 정도로 머스크가 지금 엄청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머스크도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거 보면은 아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트럼프 왕국의 실세다. 한번 이 4년 동안 내가 즐길 대로 즐겨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반대쪽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요즘에 머스크랑 어떻게 하면 친해질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하도 이제 머스크 영향이 크니까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도고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를 매도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건 일단 이번 행정부에서 우호적인 환경이다. 4년 동안 그렇게 봤을 때 좀 단기적인 불안감이 좀 덜 하실 것 같고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년에 기대할 바가 많다. 2025년부터 이제 로보택시 미국에서도 당장 이제 풀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이제 미국이 풀면 다 따라 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스위스가 또 전기차 이런 거에 또 우호적인데 의회가 통과했습니다. 법이 통과됐어요. 아예 2025년 3월부터 자율주행 승인된다. 스위스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먼저 막 이제 경험담들 많이 나올 것 같고 미국도 하고 스위스도 하고 뭐 다른 나라들도 점점 하겠죠. 우리나라도 언젠간 하겠죠. 풀어주겠죠 규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중국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사이버 트럭 지금 중국에서도 주간 판매 최고 기록 넘어섰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이제 결국 시장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15년 만에 통화 정책을 안정적인 상태에서 완화적인 상태로 바꾼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돈을 제대로 풀어보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기조가 중국이 2024년까지는 기조가 1등이 과학기술, 그러니까 미중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게 1등이고 내수 진작이 2등이었는데 2025년 목표치가 바뀐 게 내수 진작이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살리기가 더 급하고 과학기술은 2등으로 밀려났거든요. 중요한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에서 내수 살리기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는 역시 자동차겠죠. 자동차. 그래서 테슬라도 중국에서 이제 지금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것도 볼 수 있겠고 금리 인하도 있고 돈 풀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테슬라 자체적으로 저가형 자동차 출시도 계속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모델은 샘플인데 저가형이면 3만 달러 미만이면 우리나라로 원래는 2,5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4천만 원 언더로 살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올 것 같은데 또 이런 수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라인업이 보시면 저가형도 있고 사이버 트럭도 있고 되게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실적 기대감이고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대한민국이 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 중에 하나라고 불리거든요.
소비자분들이 워낙 자동차도 잘 아시고 전문가시고, 그래서 독일 3사, 벤츠, BMW 이런 데도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는 껌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 소비자분들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이제 지금 테슬라 모델 Y 베스트셀러가 이제 지금 베스트셀링카죠. 수입차 월간 1위 기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독3사가 이제 2, 3, 4등 막 5등을 밀려날 정도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잘 팔리는 건 말할 것도 없겠구나. 한국에서 이렇게 잘 팔릴 정도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호재도 많이 나왔죠. 또 테슬라가 지금 내년에 자율주행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고, 자율주행이 신사업 가장 기대되는 먹거리인데 심지어 경쟁자는 못 버티고 철수하겠다고 밝혀가지고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테슬라의 그 유력한 자율주행 경쟁사가 구글의 웨이모랑 GM의 자회사 크루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철수하겠다고 밝혀버렸습니다. 막대한 손실, 이게 그래프가 위로 가지만 손실이거든요. 누적 손실. 이걸 뒤집어서 아래로 내리면 되는데 손실 규모만 15조 원 쌓아놓고 결국은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만 이렇게 때려받고 말 그대로 과장 못해서 돈만 진탕 낭비하고 지금 다들 못하겠다, 손대겠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 완화죠. 경쟁 완화는 기업한테 좋은 신호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자율주행 밀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GM은 빠져나가고, 이러면 테슬라, 구글 일단 양강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한테도 호재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 두 개가 테슬라와 구글입니다. 구글은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했는데, 자율주행이 일단 또 25년의 주요 먹거리 중에 하나여가지고 주도 테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기대주가 테슬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또 호재들도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2025년에도 좀 긍정적으로 그냥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번에 또 화제가 됐던 게 이 아크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캐시 우드라는 분이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테슬라 주가를 예전부터 낙관적으로 전망해가지고 아주 이제 유명해지신 분인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다 맞고 있는 거예요. 다들 비웃으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전망이다 이랬는데 지금 2년 연속 맞아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크의 캐시 우드라는 분이 5년 뒤에 주가를 전망합니다. 1년 뒤 전망도 아니에요. 2018년에 23년 주가를 전망하시고 2019년에 2024년 주가를 전망하시고 이런 식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2029년 주가를 전망하거든요. 기본 이분들의 전망 기간은 5년씩 봐야 된다. 오늘 왜 떨어졌죠? 지난주에 왜 빠졌죠? 내일은 오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고민이 아니고 5년 뒤에 얼마 가 있을 거냐. 이제 이렇게 좀 롱텀으로 보시는 건데 지금까지는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약간 소름 돋긴 하는 게 2023년에 주가가 267불 갈 거다 그랬는데 250불 마감했어요. 정확도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94%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나와가지고 5년 뒤인 2024년에는 한 467불 정도 갈 것 같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지금 436불로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공교롭게도 똑같이 94%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비슷하게 마무리하면은 진짜 2년 연속 거의 적중이라고 해도 이건 반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018년 지금 가격으로 22불이었을 때 10배에서 15배 상승 가능하다 막 이러니까 막 다들 비웃고 그 유명한 인터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10배, 15배가 아니고 20배가 넘게 올라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다시 보고서 열어보는 거예요. 야, 캐시우드가 맞았는데? 그러면 진짜 5년 뒤 이 경로대로 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다시 보면은 기분 좋은 소식은 들려드리면 이제 내년 목표 주가는 1000불. 지금 430불이니까 2배 상승한다. 또 이거 보시고 너무 낙관론 펼치지 마라, 뽐뿌 넣지 마라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뽐뿌를 넣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맞췄으니까 앞으로도 맞출 수 있다면 이 정도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1년에 매년 2배씩 막 3배씩 올라주고 이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꾸준히 우상향 해주기만 해도 감사한 건데요. 지금 2025년 1000불, 또 2026년엔 또 거기서 50% 오르고, 또 2027년은 거기서 한 30-40% 오르고, 2029년에는 지금보다 5배, 어쨌든 5년 뒤에 5배. 그래서 제가 이거 저장해 놓을 테니까 매년 말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 테슬라 장기 투자 같이 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메모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낙관론자의 전망도 있다. 근데 이제 보고서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제가 리포트 공유 드릴게요. 이게 2024년 6월에 나왔을 때 전망인데, 이때 2024년 6월만 해도 테슬라 주가가 아직 바닥을 기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2600불 간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지금 테슬라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부터 회복하고 말해라 막 이러면서 조롱이 그게 달했었습니다. 올해 테슬라 상반기 이 보고서 내놓을 때.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시 열어보는 거예요. 야, 아크가 맞았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다시 꺼내본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에 5배 수준이 5년 뒤에 2600불이 간다는데, 야, 혹시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열어보는 거죠. 한번 그래서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 소목 라운지 올려두겠습니다. 소수 의견 공유도 바로 드릴게요, 라이브 끝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목표 주가가 높냐, 말이 되냐 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 캐시 우드 아크의 전망은 테슬라가 저렇게 오를 수 있는 기여도의 90%는 로보택시예요. 로보택시. 테슬라가 2029년 벌어들일 돈의 90%는 로보택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는 이제 10%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참 지금 잘 안 믿기시죠? 저도 좀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테슬라가 저렇게 자동차를 많이 파는데, 저렇게 많이 파는 자동차로 남기는 돈이 10%도 안 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9배가 넘는 부분이 로보택시에서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참 이게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완전히 이제 하드웨어 자동차 껍데기 파는 기업에서 정말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지 너무 낙관론적인 전망일지 추측에 불과할지 한번 보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물론 지금 또 이런 것들 보시고 제가 또 오늘 호재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단기 고점 시그널이다 이런 댓글도 요즘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낙관론이 많긴 하죠. 지금 또 과열 신호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진을 보니까 서점 지표가 떴다 이러시는 거예요. 서점 지표 이것 좀 무시 못하거든요. 또 제가 또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도 이제 테슬라 들고 있는데 이런 거 보이면 찜찜해요. 왜냐면은 서점을 딱 갔는데 서점 입구에 막 테슬라 책들로 도배가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신호죠? 이게 투자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찝찝한 신호입니다. 약간 찝찝한 신호. 그러니까 모두가 테슬라 얘기만 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거 빼박 고점 신호인데 서점 매매법 연전 연승, 이게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약간 이게 틀리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 적중도가 높으니까 괜히 서점 매매법, 서점 지표가 나온 게 아니겠죠. 저도 한 번씩 증시 분위기 볼 때,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서점을 한 번씩 가요. 그래서 서점 베스트셀러에 10권 중에 한 5권이 주식책이고, 막 주식 성공담들이 책으로 나오고, 막 나는 테슬라로 10배를 벌었다, 인생 역전을 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스닥에 올라타서 인생을 바꿨다, 이런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 1, 2, 3등에 올라있으면 이제 약간 등에 이제 식은땀이 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님, 고점은 아니야, 아직 괜찮아요, 테슬라 책 50권 넘어가야 고점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이분들은 약간 이제 희망회로이자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아직은 아닐 거야, 조금 더 갈 길이 남았어, 이제 고점 돌파했는데 더 가야지 이러면서 최대한 긍정적이신 분들, 아니면 이제 주주가 아니신 분들은 야 이거 지금 사면 안 되겠는데 막 이렇게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위기 참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 단기적으로 과열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관심이 많아진 상황이라서 조금 과열을 시킬 수는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일자로 쫙쫙쫙쫙 매주 10%씩 계속 오르니까 조금 서점 지표도 은근히 무시 못하는 지표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나들이 가실 때 서점 나가셔가지고 요즘 무슨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나, 혹은 매대에 무슨 책이 많이 올라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기록용으로 남겨둘게요. 전 주주라 가지고 이런 장표를 안 넣고 싶은데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편향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양쪽 분위기를 다 전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서점 지표 보시고 이렇게 단기 고점 떴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최대한 길게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요 장표도 꼭 저장해 놓고 보시면 좋겠는데, AI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야 3, 4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조기에 팔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1, 2단계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 깔고 이제 AI, PC, 스마트폰 깔리는 단계고, 이제 하드웨어 깔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최종 끝판왕인 물리 AI, 현실 세계 AI가 적용되는 거,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로보틱스, 로봇 수술 이런 것들인데,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주식을 많이 올랐다고 팔아버리면은 조금 후회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서 반영했기 때문에 고점이다, 과열이다, 비싸다 하실 수 있는데, 아직 요 시대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파는 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 시대는 훨씬 더 시장이 크고 성장성도 높을 것 같다, 이렇게 관점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이제 또 테슬라가 여기에 해당되죠. 자율주행 로보틱스 다 들고 있으니까 이 관점으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위주로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 주는 이슈가 테슬라가 요즘 핫하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워낙 거세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얘기 드렸는데, AI 승자가 테슬라만 있는 거 아니고 골고루 빅테크들도 다 AI 각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ETF도 좋고 S&P 500 ETF도 좋고, 마음에 드시는 믿음이 있는 우량주 계속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조정 타이밍 이런 거 맞추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분할 매수 일부는 하고
조금 돈을 만약에 나는 갖고 있고 싶다 하시면 조정 나왔을 때 조금 무게를 크게 실어가지고 반반 나눠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확실히 금리가 좀 부담되면서 지수가 좀 더 못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금리가 4.4, 미국 10년 금리, 이제 돌아오는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는 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90% 이상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모두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주에 금리 인하할 건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를 몇 번 할까 가지고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증시는 다음을 준비하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 금리를 많이 못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조금 다시 커지면서 약간 지수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제가 봤을 때 폭락이나 진짜 쇼크가 오긴 힘들고 이런 거 말고 예상 못한 쇼크가 와야 지수가 많이 빠지거든요. 뭐 이런 금리 부담으로 조정 이런 거는 뭐 몇 퍼센트 좀 빠지다 말고 하는데 이런 핑계 조정이 나와서 주가가 빠지면 이제 분할 매수하기 좋은 찬스인 것 같고 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연말 산타랠리 이후에 연말 연초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보통 조정이 오는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았으니까 그 정도 때 또 조정이 올 수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맞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 요인도 같이 병행으로 항상 챙기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레버리지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의 취임식 할 때 전후에 새로운 법안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적이 있다. 이런 장표입니다. 1월 20일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돌아오는 준 역시 금리 결정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FOMC 지금 금리 인하 확정적이죠. 90% 이상이고요. 이제 시장은 내년에 도대체 그래서 점도표에다가 2번 내릴 거야, 3번 내릴 거야, 4번 내릴 거야를 얼마나 연준 의장이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으로 얘기할지 아니면 트럼프 눈치 안 보고 고금리 오래 유지할 거다. 내년에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이런 조정 핑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반도체 풍향계 하이닉스 같은 기업 경쟁사죠. 수요일날 실적 발표 있고요. 물가 발표 있는데 물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크게 뭐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인이 아닐 것 같아서 비중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같이 꼭 하시면서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현금 조금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같이 또 리스크 관리하면서 연말까지 잘 투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